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과학의 기본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연히 그냥 알고 있는 상식 같은 내용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낼 때에도, 내지 말라, 출제하지 말라라는 출제 X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서 이제 문제에 녹아들어 있다. 이제나 어떤 내용에 녹아져 있는 당연한 내용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난이도도 높지 않으니까 쉽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연 세계라는 거는 미시 세계랑 거시 세계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물체면 미시 세계, 큰 물체면 거시 세계 이런 건데, 그럼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눈에 안 보이는 정도, 눈에 안 보임. 요 정도면은 미시, 보임, 이 정도면은 거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라는 정도는 애매하게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교과서마다 미시에 넣는 학교도 있고 거시에다 넣는 학교도 있대요. 이런 부분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규모,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크기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작은 데서 매우 큰 거, 그러니까 시간이 됐든 길이가 됐든 크기가 됐든 이걸 왜 하냐? 측정 대상 규모를 고려해서 알맞은 연구 방법. 그러니까 건물 크기를 잴 건데 20cm 막대자로 잰다거나, 혹은 시간을 잴 건데 어 자동차 속력을 잴 건데 막 초시계로 잰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 뭐 세포를 볼 건데 이번에는 줄자를 꺼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크기에 맞는 적당한 걸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길이 측정, 옛날에는 다 눈으로 보이는 거 위주로 했다. 천문학적 별 움직이는 걸로 큰 세계 시간 했고, 눈으로 보이는 걸로 크기 측정을 했다인데, 그럼 현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을 해서 다양한 규모가 되니까 경험 가능한 세계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부터 보면 세슘 원자시계인데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매우 정확하고 정밀해요. 이 원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로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기서 얘가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는 걸 1초라고 정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1초를 1초라고 정한 원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 왔다 갔다가 아니라 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 횟수를 우리가 1초라고 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슘 원자시계가. 그 다음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초고속 투과라는 표현까지 있는 전자현미경. 시간 재는 건데 왜 현미경이지? 이건 뭐냐면요.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을 걔네들이 엄청나게 작고 빠르기 때문에 완전 조그만한 시간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용도를 재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애들 시간 재는 용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이었고, 그럼 길이도 한번 봅시다. 레이저 쏘는 거, 왕복 시간과 속력. 예를 들어서 2초 걸렸어. 왕복하는데. 근데 왕복 몇 미터 했냐면 얘가 10m per sec야. 레이저 속도가 10m인데 1초당 속도가 10m인데 2초 걸렸어요. 그러면은 가는데 1초, 오는데 1초니까 그러므로 길이가 몇 미터야? 길이 10m다.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속력 알고 있고 시간 얼마나 된지 알아냈으니까 길이를 알 수 있다. 굉장히 정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줄여서 GPS라고 부르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얘는 특징을 좀 볼게요. 넓은 영역, 미세한 이동거리. 우리 자동차 뭐 티맵 이런 거 보면은 다 알 수 있죠. 내비게이션 봤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다 가는 거 보이죠? 위치, 시각 등의 정보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초고속 투과 말고 이번엔 일반 전자현미경 작은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속 작은 것만 나왔잖아요. 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망원경 천체까지 거리 측정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과 길이 측정하는 거, 과거와 현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암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기본량과 유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량, 근본이에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 7가지, 얘네가 근본입니다. 얘네들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본 단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SI라고 하는 국제 단위계에서 정해놨습니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길이는 길이고요. 질량은 무거운 거고요. 전류는 전기고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물질량이라고 하는 거 이제 2학년 화학 때 배우는 건데 어쨌거나 개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유도량은 뭐냐면 유도된 양이고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밑에 예시 보면서 일단 보도록 해봅시다. 기본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글 명칭,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 있는데요. 기호, 영어 이름. 이건 단순히 이제 표기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프 같은 걸 보면 시간, 속력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냥 한글로 안 써주고 T, V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때 영어 이름으로 그냥 단순히 기호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time은 T, distance length니까 DL, mass니까 M, intensity니까 I, temperature니까 T, luminous intensity라서 J나 I, 몰인데 이건 N이라고 표기하겠다. 그리고 속력은 velocity라서 V 이렇게 뭐 표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 X.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단위가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계산할 땐 단위를 쓰니까요. 이건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기호는. 자, 시간은 세컨드, 초라고 하고요. 세컨드로 하든지 혹은 세크로 읽던지 하면 됩니다. 길이는 미터가 기본 단위. 질량은 1kg, 5kg 이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켈빈. 이거는 좀 주의. 그 다음에 광도, 칸델라. 이건 왜 주의 아니야? 처음 보는데 별로 안 나옵니다. 볼 일이 고등학교에서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량, 몰, 화학, 가야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당장은 쓸모없고 그럼 켈빈 정도만 좀 처음 보는 거고 자주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거 밑에다 써놨는데요. 이게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앞에다 K, M 이런 거 붙이면은 이거는 근본이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터가 근본이고 앞에 킬로미터를 붙이면은 뭔가 단위가 바뀐 거고 혹은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킬로그램은 그램이 원래 근본이어야 그럼 그 규칙에 맞고 킬로그램은 변형된 건데 그냥 킬로그램을 근본으로 썼대요. 이거는 오히려 뒷내용을 배우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냥 어쨌건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근본입니다. 유도량 볼게요. 두 개만 볼게요. 부피랑 속력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수학 시간이나 이런 때 가끔 보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거는 아는 거는 알아야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요 네 가지 중학교 때 했던 거 정도가 되는데요. 자, 부피부터 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속력 1초당 미터, 미터 퍼 세크 1초에 몇 미터씩 가냐라는 의미고 밀도는 부피당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밀리리터랑 세제곱 센티미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 해서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이제 물리할 때 새로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은 이런 거예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우리 이미 많이 했던 얘긴데요. 초등학교 뭐 길이 거속시 하면서 거속시죠. 이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이걸 그냥 영어로 쓰면 D는 V 곱하기 T 그냥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계산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 계산할 땐 단위를 쓰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영어로 쓰던지 한글로 쓰던지 한글로 쓰면 이렇게 영어로 쓰면 기호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계산하겠다는 건 1m는 1m per sec 곱하기 sec해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1m만 남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왜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요거 곱하기 이거 했으니까 뒤에 단위가 이렇게 쭈르륵 하고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 두 가지. 켈빈과 퍼센트. 질량 퍼센트, 예를 들어서 퍼센트 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용액이 소금물 100g에 그 안에 소금 70g 있어. 그럼 물은 몇 g이에요? 물은 30g이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100은 70%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0.7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곱하기 100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쓰면 퍼센트 붙여주는 거고요. 안 쓰면은 0.7인 거고 퍼센트는 원래 그냥 단위가 아니라 곱하기 100이란 의미라고만 100분의 1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의미니까. 중요한 건 우주에서부터 이제 자주 나올 내용이니까 이거 상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절대 영도, 켈빈 온도 얘기예요. 자, 켈빈 온도 되게 간단합니다. 현재 온도에다가 273.15만 더하면 그게 켈빈 온도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가 30도씨야. 그럼 이거는 303.15 켈빈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옆에 이 절대 영도라는 건 뭔가요? 이거 계산해 볼게요. 0 켈빈은 그럼 계산하면 영하 273.15도씨인데요. 이론상 최저 온도입니다. 이론상 영하 274도씨는 없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가끔씩 나와요. 이거보다 더 내릴 수 있더라 없더라. 근데 현재까지 일단은 그냥 없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0 마이너스 1 켈빈은 일단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추운 온도가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0부터 했어요. 편하게 계산하려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이거 그럼 도시로 바꾸나 켈빈으로 바꾸나 뭐 영하를 안 쓴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기준이 정확하게 0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인데 또 느껴야 되는 거 뭐예요? 나중에 별 같은 거 배울 때요. 예를 들어서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요. 1억 켈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시로 바꾸면 몇 도시예요? 9,999만 뭐 9,700도씨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또 뭐랑 대충 비슷한 거야? 그냥 1억 도시라고 그냥 말해도 무방하죠. 별 차이 없음. 이라고 느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암기, 새로운 암기 같은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한번 나눠봅시다. 일단 요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아는 거부터 볼게요. 1m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킬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1킬로. 이거는 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천. 즉 다시 말해서 1km는 뭐냐면 1000m예요. 1kg은 뭐냐면은 1000g이에요. 아,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접두어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바뀌니까 아까 근본은 다 미터인데 왜 킬로그램만 그램 안 쓰고 킬로그램 하냐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램은 너무 작아서 실용성이 없어서 그냥 킬로그램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컴퓨터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메가는 뭐예요?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기가는 뭐예요? 1000의 세제곱이에요. 테라는 뭐예요? 1000의 4제곱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그러면 밀리는 뭘까요? 1m는 1000mm입니다. 아, 이건 뭐야? 1000 나누기 1000 나누기 1000 나누기 1000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곱하기 1000이죠? 여긴 나누기 1000이에요. 여기 마이크로 1000의 제곱, 나노가 세제곱. 여기까지는 자주 보고 피코랑 fem토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용에 따로 추가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센치 뭐냐? 많이 알잖아요. 1m는 100cm. 따라서 무슨 얘기야? 한 칸 내린 거예요. 나누기 100 한 겁니다. 요런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시는 뭐예요? 1m는 10 데시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 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그냥 DE.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데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미터. 자, 그러면 1 다미터는 10m 이렇게 되겠고 1 헥토미터는 100m 이런 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헥토파스칼 막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얘기는 여기서 나온 얘기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좀 자주 쓰는 중요인 거고 파란 부분은 사실 거의 잘 안 써요. 덜 중요. 알아두면 편하겠죠? 알아두면 편함. 그럼 딱 봐도 우리는 어디 정도를 알아두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맨날 쓰는 거,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쓰는 거 근처를 많이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측정 표준과 정보. 다소 사회스러운 내용입니다. 과학보다는 사회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측정. 재는 거예요. 뭐 재는 거야? 길이, 부피, 질량 뭐 이런 거. 적절한 거 써라. 맨 처음에 했죠. 벌레 잴 건데 줄자로 재는 거 이상한 일이고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런 거 볼 거는. 또 집 길이 잴 건데 막 막대자 20cm 가지고 막 재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명확히 설명 가능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자, 저기 크기가 얼마만에? 되게 컸어. 되게 큰 게 어느 정도야? 3m? 3m가 어느 정도지? 아무튼 컸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의사소통.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숫자로 단위를 정확히 붙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림, 추정하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이것도 뭐야? 측정 도구 결정에 도움을 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컸어? 아,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한 1m에서 5m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 아, 그래. 그 정도면, 그 정도 정보면 됐어.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잴 수 있는 거대한 자 가지고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량 잴 때도 물 크기, 물통 어느 정도 필요해? 대충 한 0에서 100ml에서 1000ml 사이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1000ml짜리 물통 들고 가면 되겠구나. 드럼통 들고 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우유곽 같은 거 하나 정도 들고 가서 해보면 이제 잴 겁니다. 그래서 적절 용량 측정 도구 선택해가지고 대충 재가지고 그래서 1리터짜리로 5, 600짜리 잴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또 애매한 거 나왔어. 75인 것 같기도 하고 76 같기도 해.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여기를 또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서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대충 75.5쯤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최대한 정성을 들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5.3이라고 얘기해도 뭐 되지만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75나 76이요라고 그냥 바로 말하는 건 이건 틀린 거죠. 75.3이라고 해도 그래도 뭐 그래? 의견 차는 좀 있겠지만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75요, 76이요라고 말하면 에이 그거보단 좀 높고 76보단 좀 낮잖아. 이런 식으로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측정 표준 두 번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밑에 얘기는 다 예시예요.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입니다. 기준. 가장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 좋은 예시는 2번 예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을 다 기준을 세우는 거야. 그래야 신뢰도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 안전 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할 건데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검사를 하러 갈 거면은 다 똑같이 해야겠죠. A집, B집, 1번 집, 2번 집, 파란 집, 노란 집 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쾅쾅쾅쾅 두드려 봐야 될 거고, 어디는 꽹과를 치고, 어디는 장구를 치고, 어디는 피아노를 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피아노면 피아노. 그 다음에 측정 기기 종류. 어디는 삼성 쓰고, 어디는 화웨이 쓰고, 어디는 LG 쓰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제품도 똑같이 삼성을 쓴다고 해. 다 어떤 건 갤럭시 쓰고 어떤 은 A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A를 쓸 거면 다 A를 쓰던가 J를 쓸 거면 다 J를 쓰던가 그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 측정 위치. 어, 그래 나 측정을 피아노 방에서 같이 측정을 할 건지 아니면 피아노를 치고 거실에서 측정하는 걸로 할 건지 어쨌거나 기준은 다 해야 방법도 피아노를 뭐 학교종이 땡땡땡을 칠 건지 아니면 메타를 칠 건지 동요를 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해놔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멈춰놓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거나 캡처할 시간을 5초간 드릴게요. 드디어 마지막 신호와 정보입니다. 신호, 정보, 센서 이렇게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신호는 자연의 변화입니다. 이유는 에너지가 변화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졸리고 뭐 아니면은 태양이 지니까 낮에서 밤이 됐고 일단 햇빛이 적어져서 어두워졌고 요거 정도가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빛, 소리, 열, 힘, 압력, 온도, 전자기파, 지진파 그러니까 모든 거죠. 모든 거. 인간은 뭐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신호라는 건 그냥 뭐든지 다 뭔가 바뀌는 게 있다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신호를 주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날로그랑 디지털 구분을 좀 해보면요. 연속적이면 아날로그, 불연속적이면 디지털. 자, 이거는 시계로 생각해 보면 돼요. 아날로그 시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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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가 계속해서, 물론 한 번에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딸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얘가 텔레포트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빠르게 지나갈 뿐인 거지. 빠르게 슉, 슉, 슉 지나가면서 어쨌거나 전면을 다 훑으면서 지나가죠. 그에 반해서 디지털은 어때요? 디지털은 0001에서 0002로 어떻게 1에서 안에 있는 숫자를 다 지나가서 2가 됐나요? 아니죠. 그냥 1 다음은 2라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이런 거 디지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자연이면 대부분 아날로그, 디지털이면 잔자기기면 디지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특징, 저장 전송이 좀 어렵죠. 아날로그는 LP판은 MP3는 컴퓨터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LP판 같은 경우는 보관도 까다롭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손상률 낮음, 저장 분석용이, 용량 적음, 복사 편집용이, 반영구적 보존도 된다. 그래서 예시들 이런 식으로 있더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보는 뭐냐면요. 신호를 측정 분석해서 의미 있는 형태. 아, 이거죠, 이제. 우리가 태양이 져서 밤이다라고 말이죠. 어디까지가 신호고 어디까지가 정보일까요? 태양이 졌다, 어두워졌다는 신호예요. 아니, 어두워졌다조차도 사실 정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좀 더 해볼까요? 태양이 졌어. 그러면 추워졌어. 온도가 내려갔어는 정보가 되고 밤이 됐어. 역시도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현상 자체는 신호 그리고 그거를 인간에게 맞게 단어로 규정한다거나 표현하는 게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회스럽네요.
과목이 지금 얘기하는 게. 센서는 이제 신호, 주로 아날로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스 누출 센서 가장 이거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화학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짱 하고 바꿔가지고 이제 빛이 경보가 나든지 소리가 왱왱 하고 울린다든지 정보로 바꿔줘서 센서로 울려준다는 거죠. 전기 신호로 전기 신호란 표현이 들어가야 센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구과학 관련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